문법이 되겠어요. 문법. 중요하죠. 대략 문법이 몇 문제 정도 나오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7문제 정도 출제돼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7문제.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시작도 문법이고 끝도 문법이야. 이 국어시험은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물론 어느 해에는 6문제 나온 해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문제 나왔어요. 또 어느 해에는 8문제 나온 해도 있었고요. 7문제 나온 해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7문제는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20문제 중에 7문제 정도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문법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따라서 이 국어 문법 분야가 있는데, 이 국어 문법 분야는 크게 6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6가지 파트를 살펴보면, 첫째, 언어와 국어 파트가 있어요. 언어와 국어. 국어 공부가 완전 처음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완전 처음이신 분 없으시죠? 예. 언어와 국어 파트가 있는데, 이 언어와 국어 파트는 총론 파트가 되겠어요. 문법의 총론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파트는요, 언어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언어의 기능이라든지 국어의 특질이라든지 이런 언어와 국어에 대한 총론 파트가 되겠어요. 매년 출제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여기는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가깝게는 올해 언어의 특징 한번 출제가 됐고요. 2013년에 소방국어에서 출제가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주기가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되는 파트가 이 언어와 국어 파트 되겠고요. 오늘 여기 부분 수업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중요한 파트인데, 여기가 이론 문법 되겠어요. 이론 문법. 문법의 기본 문법 되겠습니다. 여기가 문법의 가장 핵심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형태론,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배우는 통사론, 그 다음에 의미론 파트까지 크게 4개 파트에 10개 소단원으로 수업할 거예요. 거의 이 부분을 배우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제일 많은 수업 비중을 차지할 거고, 이 분야를 정리를 잘 하셔야 국어 문법의 베이스, 기초를 닦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여기 자체에서도 3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국어 문법의 가장 알맹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가 어문 규정 파트가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실용 문법이 되겠는데, 4대 어문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4대 어문 규정. 4대 어문 규정이라 하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물론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표기 규정이 있고 표준어 발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 4개를 우리는 4대 어문 규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실용문법 파트에서 또 한 3문제 이상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부터는 사이드, 그 밖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4번째가 언어 예절 파트예요. 이 언어 예절 파트는 뭐 크게 높임법 또는 여러 가지 인사말 또는 지칭어와 호칭어 또는 촌수를 세는 개촌법,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예절에 해당이 돼요. 5번째가 어법 파트가 되겠어요. 올바른 어법. 그리고 6번째가 고전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고전문법도 소방국어에서 출제됩니다. 가깝게는 2013년, 14년에 연속 2번 출제됐고요. 지금 2년 연속 출제가 안 됐어요. 여기도 매년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만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전문법도 분명히 다루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2번 이론 문법과 3번 어문 규정, 이 두 파트가 문법 파트의 가장 핵심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법이었어요. 두 번째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는 문학이 되겠습니다. 문학 파트. 소방은 이게 특징이야. 소방국어는 문학이 대세입니다. 여기서
평균 7문제 정도 또 출제돼요.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 좀 할게요. 일반 행정직의 문학은 3, 4문제 정도 출제돼요. 소방은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올해는 8문제 나왔고요. 보통 평균 7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심지어 고전문학도 4문제나 출제됐어요. 올해 소방에서는. 따라서 소방국어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학이 많이 출제된다. 이게 소방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야. 일반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첫째, 이론 공부가 있습니다. 이론 공부. 이것이 문학의 기본이 되겠어요. 그래서 문학의 일반 이론이 있고요. 또 갈래별 이론이 있고요. 또 수사법도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문학의 총론, 즉 문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문학은 이론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시문학이 아닌 산문문학, 현대소설이나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론으로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 파트에서는 이론을 아주 탄탄하게 확실하게 잘 다지기를 하셔야 돼요. 이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작품이 이제 지문을 정리하는 건데, 작품은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현대문학이 있고요. 고전문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현대문학은 시가 있고요. 소설이 있고요. 수필, 희곡이 있어요. 고전문학은 고전 짧은 거, 고전 운문이 있고요. 고전 긴 거, 고전 산문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은요, 20문항을 한 과목당 20분 내에 풀어야 돼. 사실 20분보다 더 적은 시간에 한 17분 정도에 풀어야 되거든요. 국어는요.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분에 하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 시험 구조의 특징상 산문문학은 출제되기가 아주 부적합해요. 짧은 길이에 운문문학, 즉 시문학이 출제되기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문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로 출제는 시문학 위주로 많이 출제돼요. 시문학 위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거의 7대3 비중, 7대3 또는 뭐 거의 8대2 비중 정도로 시문학 위주로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로 공부도 시문학 위주로 많이 하시면 되겠어요. 현대문학에서 수필, 희곡 이런 건 출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소설은 출제되기는 하는데 이 소설은 이론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가 나오면. 시는 작품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문 정리하셔야 돼요. 대략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소방국어를 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현대시가 한 100편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요. 100편. 문학 공부는요, 좋은 점 하나가 있고 나쁜 점 하나가 있어요. 나쁜 점부터 얘기하면요, 문학은요, 양이 많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요. 바로 작품 지문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쁜 점은 이게 나쁜 점이고요. 양이 많다는 거. 좋은 점은 좀 쉽게 출제돼요. 이건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작품, 필수 작품만 잘 정리하시면 그걸 가지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수능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고전문학도 고전 산문 이런 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홍길동전, 사시남전기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지문 사이즈가 길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부적합합니다. 주로 고전 원문이 출제돼요. 고전 원문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조 약 100편 정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합치면 한 50개 정도 돼요. 시조 100개 포함한 150개. 이건 고전 원문에서 꼭 정리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시에서 100개 이 정도, 다시 현대시에서 100개 정도, 고전 원문에서 150개 정도, 이건 지문 정리하셔야 돼요. 작품 정리를 꼭 하셔야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알맹이 소방국어 교재에 이런 작품들 다 실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학의 역사에 관련된 문학사라든지 문의 사조 파트 있는데
이거는 직접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범위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직 시험에서도,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도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직 시험에서도 서울시 지방직 빼고는 출제되지 않아요.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역시 소방국어에서도 문학의 역사나 문해사전은 2012년 이후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문학의 역사나 문학사라든지 문해사전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큰 흐름, 굵직굵직한 흐름 같은 것들은 지문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도 직접 출제는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소방은 문학이 대세입니다. 문학 공부를 하지 않고는요, 소방 국어에서 합격할 수 없습니다. 7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예요. 하지만 이것도 범위를 줄이면 주로 시문학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정규반 시간에, 완성반 시간에 이론 공부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론을 완전히 숙달하시고요, 숙지하시고요. 숙지된 이론을 바탕으로 시문학 위주로, 현대시 고전원문, 시문학 위주로 작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문학이었어요.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가 비문학 되겠어요. 비문학이 평균적으로 한 3문항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비문학이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합법, 장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독해 파트가 있어요. 합법은 이제 말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장문은 쓰기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독해는 읽기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독해 파트가 되겠죠. 합법하고 장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아니면 안 나오는 때도 있어요. 비문학 독해에서 평균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 3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은 첫째, 역시 이론을 배워야 되겠어요. 이론을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비문학 이론은 원리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론과 원리를 배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배워야지 되겠어요. 소방국어 비문학에서의 유형은 3가지로 딱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에서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일반 행정직하고 비교하면 일반 행정직은 5가지 유형이 나와요. 내용 일치 파악, 주제 파악, 서술 방식 파악, 논리적 관계와 순서 배열, 내용의 추리, 이게 일반 행정직 5개야. 소방국어는요, 이 중에 3번째까지만 출제돼. 내용 일치 파악, 주제 파악, 서술 방식 파악. 아시겠죠? 이렇게 3개가 소방국어 비문학 독해의 문제 출제 유형이에요. 따라서 이 유형들을 익히시고 이 유형을 가지고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하셔서 비문학을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비문학도 유형과 함께 지문을 또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비문학의 필수 지문들이 있어요. 교과서 지문들, 이런 것들 따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문학 파트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완성반 시간에 비문학 파트에서 어떻게 비문학 지문을 읽어야 되냐, 이런 비문학의 독해의 방법에 해당되는 독해법이라든지, 또는 비문학의 독해 이론, 서술 방식 같은 독해 이론이라든지, 또는 합법과 장문의 이론과 유형이라든지, 또 비문학 독해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4번째 파트는 어휘와 한자 파트 되겠어요. 여기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기서 3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어휘라고 하면 어떤 게 어휘인가 하면 이런 게 어휘예요. 고유어. 아우, 여기 뭐 힘들죠? 전부 외울 거죠? 속담. 만만치 않죠? 또 주제별 어휘, 테마별 어휘들, 주제별 어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용구들, 관용구. 그 다음에 순화어, 국어 순화어 등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어휘 파트 되겠어요. 특히 소방은 이 속담이 잘 나옵니다. 주제별 어휘도 잘 나오고, 여기 속담이랑 주제별 어휘, 여기가 이제 어휘 파트에서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어휘 파트는 2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목. 이 어휘는 수업 시간에 강의로 해결할 파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겠어요? 본인이 반복적으로 익혀야 될 파트입니다. 고유어 이거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본인이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의미를 익히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이 부분은 강의로 해결할 분야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업 시간 해결할 분야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학습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습이 필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한자 파트가 있는데 잘 듣습니다. 한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한자 성어, 두 번째가 한자 음을 읽는 도금, 세 번째가 표기를 구별시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점 하나 있습니다. 도금이랑 표기 구별은 소방국어에서는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행정직 시험과 일반 행정직 시험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나온다면 소방국어 학습 분량이 30%는 늘어날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요 일반 행정직 시험은요 한자에서 3문제 꼬박 출제되고 있어요. 이렇게 3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소방국어는 한자에서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건 뭐가 나오냐? 한자성어 나와요. 그 한자성어도 소방국어의 한자성어는 가로 속에 한글로 도금을 달아줍니다. 행복한지 아십시오. 아시겠죠?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 시험은 가로 속에 한글로 도금 달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미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소방국어는 한자성어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거의 90% 이상 출제돼요. 출제되는데 가로 속에 한글로 도금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말이 한자지 거의 어휘 파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소방국어가 일반 행정직 국어에 비해서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방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인 저는요 그 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가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첫째, 방금 얘기한 한자. 한자가 일반 행정직에서는 도금 표기까지 나와. 근데 소방국어는 도금 주는, 그것도 가로 속에 한글로 도금 주는 한자성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한자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뿐이야. 그리고 학습 분량도 30%는 줄어든 거예요.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요거는 인정합니다. 소방국어가 쉽다는 거에 첫 번째 인정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2번째는 뭔가 하면 문법 파트. 문법 파트가 상대적으로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쉽게 나와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요,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단, 일반 행정직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쉽다 이런 얘기지만 문법이라는 거는 법이야. 이론이야. 원리이기 때문에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알면 맞추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법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문항당 30초예요. 몇 초라고요? 30초에 한 문제 풀어야 돼요. 문학이나 비문학은 1분 정도 걸려요.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야 대략 17분이 나와요. 문법은 30초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7문제 정도 나와요. 그게 되려면 문법은요 완전히 다 맞으셔야 돼요. 문법 7개는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릴 곳은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하나씩 틀리면 인정. 그런데 문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문법 7개는 다 맞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소방국어가 쉽다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이유는 한자 성어, 한자 파트, 그 다음에 문법 파트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방국어가 쉽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문학이나 비문학은 결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올해 2016년에 출제된 소방직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요, 문학하고 비문학은 소방직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 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문제 놓고 보세요. 쉬워요. 소방직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비문학도 소방직이 이번에 훨씬 더 어려웠어요. 심지어 올해 4월 달에 소방직 비문학 막 이의 경몽요결, 예?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문학의 고전문학도 네 문제나 나왔다고 올해요. 그러니까 소방의 문학과 비문학은 일반 행정직보다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분야도 훨씬 더 많아요. 고전문학도 네 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에서 고전문학 한 문항, 두 문항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네 문항씩 출제되니까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문법이나 한자는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서 좀 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학이나 비문학은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서 더 어렵다고 얘기해야 돼. 결국 양쪽의 균형을 잡으면 소방국어가 쉽다는 편견, 그 선입견을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시기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있으면 합격하기 위해서 맞아야 될 점수가 거의 90점이에요. 두 개 틀려야 돼. 90점. 90점 이상 맞아야지 국가직에서 합격해, 국어가. 자, 소방직은 그건 아닙니다. 그쵸? 그건 아니에요. 남자 공채 기준으로 8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합니다. 몇 점이라고요? 80점 맞으면 됩니다. 80점 맞으면 돼요. 물론 특채나 여자 공채인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맞으셔야 돼요. 관련학과 세 과목분은 관련학과 특채, 경채 세 과목은요, 국어가 절대 과목이에요. 소방학 법규 보고 국어 보기 때문에 국어에서 점수 안 나오면요, 점수 나올 데가 없어요. 국어 때문에 떨어져요. 관련학과 경채는요. 따라서 관련학과 경채는 국어가 절대 과목이다. 그리고 구조 9급 쪽의 특채도 세 과목 보기 때문에 국어가 절대 과목이에요. 그리고 공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채보다는 덜하지만 남자 소방 공채도 80점은 맞으셔야 돼요. 특채는 90점 맞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